농마트. 안녕하세요. 농마트TV입니다. 본 영상 소개를 앞서 농마트에서 수입 예정이었던 휴믹산 E+와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가 입고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휴믹산과 풀빅산은 식물체와 동물을 구성하는 유기성분 등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생분해되는 과정에서 부식 물질이 생성되며 이것이 수만 년에 걸쳐 퇴적되어 형성된 레오나르다이트층에서 추출한 천연 광물질로 일명 부식산으로 불려집니다. 기본적인 휴믹산은 자연 상태에서는 수용성 물질이 아닌 탄화된 부용성 퇴적물이나 이의 정제 과정을 통해 흔히 말하는 수용성 휴믹산이 얻어집니다. 여기서 정제 과정을 통해 칼륨 성분이 없으면 수용성이 될 수 없으며 농마트의 휴믹산 E+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뛰어난 수용성을 자랑합니다. 수용성이 좋으면 작물에 쉽게 녹아들어 더욱 빠르고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풀빅산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풀빅산 중 갈색으로 된 풀빅산을 보셨을 텐데요. 이는 유기질 폐기물로 만들어졌으며 광물질로 만들어진 농마트의 풀빅산 플러스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며 미네랄 함량이 광물질 풀빅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의 경우는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살충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광물질성 풀빅산과 같이 사용하면 밝은 촉진, pH 조정, 영양소 제공, 잔류 농약 제거 효과 등 여러 다방면의 효과로 작물의 품질을 높이며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박과 퇴비의 차이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의 대표격인 유박과 부산물 비료의 대표격인 퇴비는 확연히 구별되어 있지만 주성분이 둘 다 유기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많이들 혼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유기물질이란 탄소를 고리로 한 화학식을 가진 물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 등 생명체의 잔유물로 된 자연적인 것을 말합니다. 유박은 식물성 원료의 기름을 추출한 후 남은 부산물을 건조 및 가공하여 생산됩니다. 유박은 미생물에 의한 발효 과정 없이 유기물 원료 자체를 제품화한 것으로 비료 성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질소, 인, 칼륨 등 주요 영양소가 포함된 유기비료로 주로 질소 함량이 높습니다. 주로 밑거름으로 사용되는 비료이니만큼 직접적으로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보다는 작물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 토양 속 미생물들에게 먹이를 줘 더욱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박의 장점으로는 작물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질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며 무기질 비료에 비해 천천히 분해되어 장기간 효과를 유지합니다. 상대적으로 냄새가 적어 사용이 용이하며 가공된 제품이라 균일성이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고농도로 사용 시 뿌리 손상 및 염류장애 가능성이 있으며 초기 분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 잘못 사용할 경우 작물 뿌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물 함량이 퇴비보다 낮아 토양 개량 효과는 미미한 편이며 발효 비료가 아니고 미생물도 없기 때문에 미생물이 많은 토양이나 퇴비와 함께 넣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즘 액비나 영양제로 유용미생물을 투입하는데 이때 유박을 사용하면 투입된 미생물이 털을 잡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퇴비는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해 자연 상태에서 부숙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퇴비를 검수할 때 어떤 영양분이 들어있나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발효가 되고 유익한 미생물을 함유하고 있는지가 검수 대상입니다. 유기물과 다양한 미네랄, 질소, 인, 칼륨 등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며 일반적으로 유기물 함량이 높습니다. 서서히 분해되면서 토양의 미생물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며 이는 작물 영양 공급보다는 토양 자체의 건강을 강화하는 효과가 큽니다. 퇴비에는 정확한 양분 표시가 없는 이유는 미생물의 함유로 인해 퇴비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포장 속에 있는 동안 분해되며 그 미생물이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비 포장은 구멍이 여러 곳 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미생물이 있어 호흡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퇴비의 장점으로는 물 빠짐과 보수력을 강화하여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증가시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갖고 있어 작물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유해 미생물 제거로 안정성을 확보해줍니다. 단점으로는 영양소 농도가 낮아 단기적인 효과는 미비한 편이며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악취와 병해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박과 퇴비를 효율적이게 사용하는 방법. 보통 퇴비나 유박 모두 포장 뒷면을 보면 12방법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양은 토양 개량에 필요한 표준량으로 봐야 하며 밭이 기름지면 감하여 사용하거나 척박하면 더 보태서 사용합니다. 유박은 토양 내에서 발효 분해되므로 노지 기준 파종 1개월 전 또는 노지, 멀칭, 시설 재배 기준 정식 10일에서 15일 전에 밑거름으로 전층 시비합니다. 과수류의 밑거름은 휴면기인 10월 이후부터 이듬해 3월 이내에 사용하면 신초 생장 촉인과 수세 유지에 효과적이며 1년 이기작인 경우에는 시비량을 10% 정도 감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장목의 경우 뿌리가 노출되지 않은 묘목 주위에 둥글게 아니면 가장자리에 골고루 유박 비료를 올려주는 게 묘목의 성장에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야 유용미생물이 활착이 잘 되고 밀폐된 곳에 보관 시 검정곰팡이가 생기면 안 좋습니다. 6개월 전에 미리 사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면 흰곰팡이가 생겨 바로 쓸 수가 있을 정도로 발효가 잘 되었다는 증거로 바로 사용하면 되고 부득이하게 바로 시비할 경우 비 오기 전날 뿌려놓으면 장애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비는 토양의 종류, 작물의 생장 단계 등을 고려해 사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퇴비 사용은 퇴비의 질소와 인으로 인해 토양의 pH를 산성화시킬 수 있어 작물의 생장을 저해하고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인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 퇴비는 발효와 숙성 과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토양의 생명력을 저하시키기도 합니다. 밑거름으로 사용되는 퇴비는 미숙퇴비가 아닌 완숙퇴비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으며 퇴비를 구매하고 바로 사용한다면 적어도 작물 심기 2주 전에 밭에 뿌려도 유해가스가 작물에 피해를 주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석회는 미숙퇴비와 만나면 질소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비를 뿌리고 일주일 뒤쯤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유박과 퇴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박과 퇴비 둘 다 성분상으로 볼 때 유기물이지만 그 차이점은 미생물에 의한 발효 여부에 따라 분류되며 유박은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퇴비 보조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박은 생장 초기 비료이며 퇴비는 밑거름 및 토양 개량용으로 장기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비료를 혼합하거나 적절히 활용하면 작물 생산성과 토양 건강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료를 사용할 때는 토양 상태와 작물의 생장 단계 등 환경적 요인을 확인한 후 적정량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는 농마트TV에 많이 있으니 인터넷에 농마트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 도착하니 농마트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마트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산 E+,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가리, 구연산은 농마트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저렴하고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되는 영상을 더욱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